소리를 좀 들어보고 표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네. 피스 가져올게요. 피스 갖고 오세요. 아, 피곤해 죽겠네 지금. 내 술이야 내날 술이야. 네, 안녕하세요. 악기 수리하는 남자 악수맨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셀마 슈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셀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로 마크 6, 그 다음에 액션 2, 그 다음에 리퍼런스입니다.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리퍼런스까지 우리가 가장 근래에 나온 셀마 모델이었는데, 리퍼런스 그 이후에 나온 모델이 바로 슈프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슈프림이 대체 어떤 악기고 또 어떻게 이 악기가 어떤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비교를 하나 할 수 있는 악기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슈프림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처음에 보고 느낀 거는, 셀마가 칼을 갈았구나. 와, 얘네가 드디어 이 제작이 칼을 갈았구나. 그 전에 제가 이제 늘 셀마를 수리할 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고 잘 만드는 그런 제작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 유격도 좀 있고 약간 단차도 보이고 조금의 어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라고 해야 되죠. 뭔가 제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항상 조금씩 있었는데, 제가 슈프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너무 정밀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제작을 너무 잘했어요. 그 점에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 회사가 못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구나, 안 했던 거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에서는 아마 공장 기계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아마 제작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엄청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렇게 제작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라인들이 구축되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바꿨거나 시스템이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죠. 저는 이 악기를 처음에 뭐 제작도 그렇지만 악기를 불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우와, 이거 셀마 맞아? 내가 알고 있던 그 셀마 소리가 그 이미지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셀마의 그 소리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뭔가 좀 야마하 느낌인데 근데 여러분들, 야마라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와,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셀마의 그 느낌을 완전히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신을 했구나 라고 해야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음색 자체가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굉장히 밝아졌고 사운드가 굉장히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게다가 음정은 말할 거 없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악기가 원래 애초에 제작할 때 음정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제작을 한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음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음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추어인 저도 음정이 이 정도로 맞으면은 아마 전문을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잘 맞추겠죠. 네. 특히 저음과 고음에서의 그 음정의 그 격차라고 해야 되죠. 보통 색소폰이나 물론 그 관으로 만드는 악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음은 좀 음정이 떨어지고 고음은 좀 음정이 높게 나타나는 게 어떤 특징인데, 그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에서도 음정을 맞추는 연습, 높은 음에서도 음정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 전문을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데, 이 악기는 저음과 고음이 음정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3옥타브 대략 파까지 내봤는데 저음 도하고 3옥타브 파까지의 음정의 폭이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왜 셀마가 이렇게까지 변신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셀마의 DNA를 갖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이 DNA를 과연 사람들이 적응을 할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본 결론 끝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늘상 전에 마크 6 얘기도 했지만은 늘상 셀마는 시대의 변화에 항상 맞게 새롭게 제작을 하고 모델을 새롭게 출시를 해요. 그 시대에 맞는 음악 성향, 음악의 장르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음악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걸로 저는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맑아졌고 이제 라이트 하면서 선명하면서도 반응이 빨라진 약간의 야마하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야마하 느낌은 아니에요. 야마하보다 훨씬 더 업이 되어 있는 퀄리티를 가진 소리거든요. 굉장히 고급진 사운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마크 6부터 한번 시대를 거슬러서 한번 보자면은 대부분 연주 활동은 야외 공연이나 실내 공연 어쨌든 주를 이루는 거는 공연장에서 공연 연주를 하는 거에 예전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I don't wanna know the price I'm gonna pay for dreaming.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한테 앞에서 사람들 앞에 들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만족할 만한 사운드가 만들어진 거였다면은 시대가 지금 근래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뭘로 듣나요, 요즘에? 공연장 가서 듣나요? 아니죠. 무엇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은? 바로 미디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연주를 듣는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악기가 녹음, 레코딩에 굉장히 최적적으로 만들어지게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결론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음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연주자들은 실제 녹음 장비를 가지고 녹음을 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음정이에요. 이 음정에서 자꾸 엇나가거나 하다 보면 내가 억지로 음정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 음이 뭉개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음악적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연주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죠. 오셨어요? 오세요. 여기 형도 와야죠. 왜 지금 상태 별로 상태 저도 별로 상태 안 좋아요. 상당히 불편하게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런데 네. 설명 중에 갑자기 유수님께서 특별히 갑자기 번개로 게스트로 악수면 리뷰에 나가는 건가? 네. 계속 지금 슈프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갖고 싶은 진짜 갖고 싶은 너무 비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 가치나 재테크보다는 소리가 더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일단 소리가 너무 예쁘고 안정성이 너무 높고 키의 운지의 배열, 메커니즘은 그냥 셀마가 셀마를 초월한 느낌. 음색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음정이에요. 예. 그 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제가 그쵸? 제일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게 음정인데 늘상 음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음정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한 비로 50%를 내가 커버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한 10% 20%만 신경 쓰면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주는 엄청난 음정률을 갖고 있고 솔직히 처음에 이걸 불었을 때는 처음 불었을 때 솔직한 제 느낌은 이건 야마하 같은데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야마하 파리제트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계속 불면 불수록 역시 셀마는 셀마라고 하는 게 셀마 특유의 음색이 이제 점점점 우러나요. 네네. 이게 뭐 악기가 뭐 국물도 아니고 우러난다는 게 음. 적응하면 할수록 셀마의 음색은 점점점 자꾸 이렇게 네. 뭐라고 뿜어져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녹음을 해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스스로 느꼈던 그 음정에 대한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음색도 예쁘고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악기가 너무 예뻐, 멋있어. 엄청 이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와 준하는 그 비슷한 금액대의 악기가 뭐가 있을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가장 그 근접한 게 만만한 게 역시 마크 6더라고요. 8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뭐 700, 800에서 하는 마크 6가 매장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이 두 개의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그 뭐냐 이게 무게 마크시스구나. 마크 6. 무게도 재보고 길이도 재보고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무거워요. 무게가 한 200g 정도는 더. 한 3.2kg? 2점 아까 이걸로 쟀을 때 한 몇 킬로였더라? 하여튼 L2가 200kg 정도 더 무거워요. 얘가. 대략 2.8에서 3kg 내외인데 이게 2.3kg고 얘가 2.5kg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무게가 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도 재봤는데 아마 슈프림이 더 짧을걸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세로로 세웠을 때? 다. 정확하게 바디 길이도 재봤는데 정확하게 48cm. 정확하게 둘 다 바디 길이는 똑같더라고요. 소리를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유수님께서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래도 이 악기 가격대와 이 악기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비슷한 가격대인데 소리라도 좀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소리를 좀 들어보고 표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네. 피스 가져올게요. 피스 갖고 오세요. 피곤해 죽겠네 지금. 처음에 네. 뭐부터 물어볼까요? 마크 6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좀 비교가 좀 확실하게 좀 되게끔. 여러분들 뭐 마크 6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먼저. 잠깐만 이게 튜닝 위치를 똑같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튜닝기를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튜닝을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꽂았는데 딱 맞네. 정확하냐? 조금 할게요. 네. 뭘 해야 될까? 이 마크 6는 17만 번대 마크 6입니다. 그래서 중음 한 번. 네. 고음. 네. 네. 이 정도? 네. 어떠신가요? 마크 6 보셨을 때. 좋아요. 소리가 일단 웅장해요. 굉장히 웅장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음색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면 겉에 뭔가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굉장히 라이트한 기분이 많이 들고 사람으로 치면 상당히 이렇게 푸근하게 연륜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들긴 해요. 네. 다음 한번 슈프림 한번 네. 해볼까요? 슈프림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조금 전이랑 똑같이 되네. 예. 자, 슈프림. 스케일 먼저 해볼까요? 네, 위치도 제가 정확한 위치로 할 거예요. 저음할 때 너무 편해. 뭔가 그 저음에서는 뭔가 그 특유의 어떤 압력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쉽게 예.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뭐 들었을 때 음색의 차이로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역시 불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 똑같이 마이너브. 네. 이번엔 고음. 네. 지금 옆에서 이제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옆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마크 6로 불었을 때는 소리가 되게 둥글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넓게. 근데 슈프림으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쫙 그냥 앞으로 똑바로 쫙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운드 저도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소리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느낌? 네. 좀 둥글게 나간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울림을 웅장하게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 앞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저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임파트를 듣는다고 할 때 소리가 그쪽으로 확 그냥 전달되는 느낌. 맞아요. 예. 이렇게 퍼져서 울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정확하게, 느낌, 맞아요. 그런 사운드고, 그리고 생각보다 압을 주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소리가 나가요.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호흡할 때. 그런 거. 근데 제가 슈프림 수리를 몇 번 했었는데 뭐 이 악기만 그런 거냐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골드 이런 기본형 골드 레콘 모델들이 불었을 때마다 항상 이 느낌이 항상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복불복의 어떤 그거를 편차를 조금 줄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또 특별히 유선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 이술도 안 풀리고 리드도 지금 제대로 적셔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음정이라든가 소리가 살짝 조금 깨지는 것도 있는데 그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틀렸습니다. 잘 된 거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였다는 네. 거 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늘 슈프림 어떤 이제 외형이라든가 그리고 악기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악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립감이라든가 굉장히 편해요. 사이드키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 이 새끼손가락 이 저음 쪽 이 새끼손가락 위치도 너무 좋고 단 이거가 무조건 또 장점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단점은 워낙 이 사운드 질감이 고급졌고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어떤 선명한 소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떤 미드음이 살짝 죽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이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죠. 이 확장성이 좀 줄어든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로우 미드룸이 상당히 강하고 이 선명한 소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주를 했다라면은 지금은 로우 미드룸은 좀 죽은 반면에 선명함이 쉽게 바로 딱 나오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연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예전에 알고 있던 셀마라고 생각하고 불었는데 실망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오히려 이런 변화와 지금 류수님처럼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래도 개인의 성향, 개인의 취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묵직하고 헤비한 걸 좋아하시는 반면에 라이트하고 밝고 소리의 반응 속도가 빠른 그런 속주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이 악기가 그거에 맞춰서 다 완벽하게 누구한테나 다 100이면 100 좋은 악기로 될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프림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분들한테 괜찮냐면은 주로 녹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려요. 녹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연주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나 아니면 SNS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뭐 이거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뭐 마크 6하고 슈프림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물론 마크 6가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구시대의 산물이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마크 6는 마크 6일 뿐이고요. 슈프림은 또 슈프림은 슈프림일 뿐입니다.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구석은 없습니다. 네, 오늘 슈프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우스피스입니다. 근데 어떤 피스가 가장 좋냐면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피스가 제일 좋은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마진 높은 거 그냥 대충 추천하고 팔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돈 벌어도 좋죠. 쉽죠. 원장님들 거 피스 있죠. 한번 테러 한번 해주세요.